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서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의 종류를 일단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서브의 종류는 일단은 뭐 드럭 서브라는 게 있습니다. 자, 드럭 서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순간 따닥, 이게 좀 드럭 서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넣는 그런 서브를 바로 좀 드럭 서브라고 그래요. 네, 여기서 따닥,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죠. 이런 게 바로 드럭 서브입니다. 예, 순간적으로 임팩트를 줘가지고 공이 빨리 나가긴 한데, 자, 백을 이렇게 해서 스핀을 줘서 이렇게 하회전이 들어가는 백스핀 하회전 서브가 있고요. 예, 이게 백스핀 하회전 서브라고 그럴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포핸드 서브가 있습니다. 포핸드 서브는 말 그대로 이게 백이라고 하면 포핸드는 뭡니까? 네, 이쪽을 치는 걸 포핸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을 이렇게 해서 포핸드 회전 서브가 있고, 물론 회전에서도 밑을 때리면 포핸드 하회전 서브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포핸드 하회전 서브 이렇게 커트성을 해가지고 회전도 들어가면서 바로 넣을 수 있는 이런 포핸드 하회전 서브가 있고요. 또 최근에 진짜 실제 플레이어들, 선수들이 많이 서브를 넣고 있는 그게 YG 서브라고 있습니다. YG 서브. 자, YG 서브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포핸드에서 포핸드 자세에서 이렇게 끊는 겁니다. 포핸드 자세에서 끊는 거. 네, 여기서 이렇게. 네, 이렇게 듣는 게 이제 YG 서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간단하게 그냥 뭐 서브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서브의 종류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올바른 서브를 넣는 법에 따른 그 탁구의 그런 서비스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적으로요, 주먹 서브, 소위 말하는 공을 손에 쥐고 이렇게 주먹으로 넣는 서브를 넣으시는 분이 참 많으세요. 자,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넣냐면 공을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넣으시는 분이 많으신데, 자, 이제 이렇게 넣지는 마세요. 실제적으로 이제 연습을 할 때도 공을 16cm 이상 띄워서 넣으셔야 돼요. 16cm. 자, 16cm라고 하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손목에서 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이상 띄우시고요. 그리고 띄우고 나서 이 공 가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공을 몸으로 가르시면 안 됩니다. 공을 띄우고 나서 이렇게 몸으로 가르치고 서브를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이거는 규정상 반칙 서브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체육 그런 대회에서도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경고가 아니라 이거는 실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반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칙 서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16cm 이상 띄우고요. 공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시면 안 돼요. 손을 이렇게 모으시면도 안 되고 쫙 펴야 됩니다. 쫙 펴고, 그리고 공을 상대 분한테 보여줘야 돼요. 띄우는 걸. 이렇게 띄우는 거. 띄우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쳐야 됩니다. 이렇게 쳐야지 올바른 서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이 상판 위에서 공을 띄우시면 안 됩니다. 여기 엔드라인 끝에서 띄우시고 이렇게 서브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서비스 방법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서브 이렇게 넣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서브를 이제 초보자분들은 넣지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요령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 서브를 이렇게 해가지고 띄우는데 공은 띄우는데 빵 이렇게 쳐버린 분이 많습니다. 자, 어떻게 넣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은 공을 띄운 상태에서 라켓 각도를 이렇게 들어서 그래요. 더니까는 이런 식으로 공이 그냥 여기 안 맞고 바로 상대 코트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지는 않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라켓을 각도를 숙여야 됩니다. 일단 각도 숙이는 게 중요합니다. 숙여야지만 제 코트에 맞고 상대 코트에 맞아서 올바른 서브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라켓 각도 항상 보통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숙이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있는 상태가 더 편하니까. 이렇게 있는 편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딱 치시는데, 그러지 말고 숙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자기에서 좀 가까운 이쪽 중앙선에서 중앙선 안쪽으로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가운데를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에 먼저 맞춘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라켓 각도 숙인 상태에서 공을 띄우고, 이렇게 넣으시면 올바른 서비스가 될 수가 있고요. 이 중앙선을 그었을 때, 만일에 네트 가까이부터 맞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네트에 걸릴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실수를 하시는데요. 자, 라켓 각도를 일단 숙이시고, 그리고 여기 무조건 이 라인으로 중앙선을 그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 안으로만 그냥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서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라켓 각도 숙이시고, 띄우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서브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을 꼭 띄우고, 그리고 이 라인 안으로 먼저 바운드를 꼭 시키면 이렇게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서브를 넣고 상대방에 대한 예측을 미리 함으로써 3구를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서비스를 갖고 있는 그 주도권은 선제 공격을 제가 주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리시브 입장에서는 오히려 방어를 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가 갖고 있어서 서브를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게 되면 공이 밋밋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이 오히려 더 빵 때림으로써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브 넣는 방법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어렵게 좀 넣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또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서브 넣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요령을 알았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커트성 서브와 회전성 서브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방금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드럭 서브, 그리고 백 하회전 서브, 이런 식으로 서브를 넣음으로써 상대방이 공격을 못하게 애초에 사전 차단을 하는 거죠. 자, 그건 또 어떻게 넣는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런 거는 이제 라켓을 약간 파지법을 일으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특히 포핸드 서브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포핸드 서브를 넣으실 때 이런 식으로 자꾸 서브를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파지를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한 상태에서 라켓을 좀 최대한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내려주신 상태에서 서브를 이렇게 내야지만 회전이 걸려서 상대방이 좀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밑으로 받치고 라켓 각도를 이런 식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잡으셔야 돼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각도가 완전 밑으로 직각으로 내려가 있죠. 라켓이 완전 직각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회전이 더 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완전 옆으로 딱 이렇게 넣고 나서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브를 이렇게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잡는 겁니다.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불편해요. 그립감도 좀 안 좋고요. 서브 넣을 때만큼은 불편합니다. 이게 손목이 뭐 좀 약간 꺾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여기에 세 손가락 살짝 놓는 겁니다. 그냥 세 손가락 살짝 놓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딱 옆으로 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꼭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포핸드 서브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라켓을 각도를 숙이면 숙일수록 사이드 스핀이 들어갑니다. 사이드 스핀. 그래서 회전이 들어간다는 거죠. 하회전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옆으로 치기 때문에 그래요. 옆으로 공을 치기 때문에 사이드 스핀이 들어가서 회전으로 서브만 넣는 거고요. 자, 또 말씀을 드리면 라켓 각도를 약간 눕힌 상태에서, 완전 직각이 아닙니다. 약간 눕힌 상태에서 공을 띄우고 이렇게 서브를 넣게 되면 회전도 들어가고 하회전 서브가 들어가는 겁니다. 각도를 살짝 눕히는 겁니다. 완전 직각으로 세우면 사이드 스핀, 옆으로 때리기 때문에 회전만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살짝 이 상태에서 넣게 되면 백스핀도 들어가고 또 회전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도 이렇게 회전 서브가 있고 하회전 서브가 있다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포인트는 이거라고. 제가 이런 식으로 잡는 건 아니고 서브 넣을 때만큼은 세 손가락을 손잡이에서 세 손가락을 손잡이에서 떼고 예,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브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야지만 보다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서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포핸드 서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훅스브, 참 포핸드에서 또 훅스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드럭스브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훅스브가 뭐냐면 공을 띄우고 라켓 각도를 이런 식으로 좀 안쪽으로 좀 갖다 주는 거예요. 안쪽을. 이렇게 아니라 약간 안쪽을 갖다 준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통해 가지고 훅스브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핸드 이렇게 돌리죠. 팔 각도를 돌림으로써 공 회전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훅스브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브를 이렇게 넣음으로써 회전이 들어가죠. 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받기가 힘듭니다. 커트로 받게 되면 공이 어떻게 됩니까? 네, 붕 뜨게 돼요. 회전이 들어가는 공을 이렇게 회전이 딱 들어가는 공을 커트로 받게 되면 붕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3구 공격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게 서브 넣는 사람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이점을 있습니다. 자, 훅스브 이렇게 해가지고 팔을 최대한 직각으로 좀 세운 상태에서 이게 원을 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훅스브가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좀 회전을 많이 유지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포핸드 각도를 최대한 이렇게 낮춘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치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궤적을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백스브 이런 식으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서브에는 말씀을 드렸듯이 포핸드하고 백핸드,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게 바로 드럭서브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 드럭서브. 그리고 하나 더 이건 YG 서브라고 하는데 YG 서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종류는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의 종류를 떠나서 이제 좀 더 어르신들이 배우셔야 될 그런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팔을 꼭 직각으로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이런 연습을 한번 꼭 해보시길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일단 투핸드 회전 서브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좀 받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령이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살짝 라켓을 파지를 한 상태에서 좀 눕히면 돼요. 좀 눕힌 상태에서 이게 커트성 회전이 좀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핸드는 꼭 눕히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 보시면 이렇게 회전도 들어가고 동시에 커트성이 들어가는 그런 서브입니다. 그리고 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백이 이제 강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도 역시 커트로 넣기 위해서는 라켓 각도를 좀 하늘을 보게끔 약간 눕힌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고, 회전을 넣으려면 각도를 숙이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띄우고 숙이고 딱 숙이고 옆으로 딱 절도 있게 딱 끊어줘야 된다고 또 말씀드렸고,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다고 하면 서브는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브를 넣는 방법은 꼭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또 파트너는 그 서브 리시브 연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똑딱똑딱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뭘 하나 배우겠다라는 그런 주제 의식을 가지고요, 서브도 넣어보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쇼트도 돼보고 커트도 돼보고, 또 상대방이 이제 그 다음에 바꿔서 상대방이 뭐 커트 서브 넣어보고 나는 또 커트로 한번 리시브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서브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서브가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탁구가 100%라는 기준을 뒀을 때 7, 80%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만큼 탁구의 시작은 서브로 시작을 하고 리시브로 이제 2구가 되기 때문에 가장 좀 중요합니다. 서브를 이렇게 잘 넣다가 리시브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바로 빵 때립니다. 반면에 서브 제가 못 넣어요. 근데 상대방이 공격성이 강해요. 오히려 리시브를 되지 않고 2구를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서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서브를 못 넣으시면 주도권을 뺏깁니다. 예. 그래서 서브를 꼭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16cm 무조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공을 띄우고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